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습실에서 직접 칼을 보여주고 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개인위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 수업만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계약도 곧 앞당겨졌고 언제 개학할지 모르니까 미리 조리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어떤 칼로 사용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은 실습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칼을 공부하기 전에 개인위생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선생님 지금 뭐 입고 있죠? 조리복 입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교에 나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리실에 들어오기 위해선 이 조리복을 입어야 돼요. 선생님 지금 단추식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단추식으로 탁탁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여러분 이제 단추 말고 약간 조끼식으로 끼워서 입는 조리복을 받을 거예요. 하얀색으로. 선생님은 검은색을 입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리복 그리고 조리모를 착용해야 되고 그리고 스카프와 앞치마 그리고 자 이렇게 조리화까지 기본적으로 다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조리화는 원래 이렇게 요즘에는 가볍게 조리할 수 있게 약간 슬리퍼 형식으로 나오지만 예전에는 안전화처럼 좀 무겁고 단단하게 나왔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며 학교에서는 이거를 개인당 하나씩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조리화를 이렇게 신고 조리화를 기본적으로 신는 이유는 우리가 이 칼이나 또는 뭐 위험한 기구 같은 게 떨어졌을 때 안전하게 사람의 발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조리화를 신습니다. 일반 신발보다 더 강력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바닥이 물 때문에 많이 미끄러워요. 그 미끄러운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고무로 된 조리화를 신는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조리복은 왜 있냐? 조리복은 일반 옷보다 재질이 질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칼을 찔리거나 이렇게 대거나 움직일 때 조리화가 찢기지 않게. 그리고 또 조리복은 항상 위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관적으로 봤을 때나 또는 요리를 할 때나 언제나 깨끗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리복을 꼭 입는 거고요. 그다음 조리모는 머리카락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본인이 빡빡이다, 대머리다 싶으면은 조리모를 안 써도 돼요. 하지만 보통 자기가 머리가 길다 싶으면 여자 같은 경우는 머리망을 하고 남자 같은 경우 머리를 쭉 올려서 그대로 앞머리가 안 보이게끔 조리모를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좀 작네요. 그래서 좀 넓혀서 모든 머리를 다 올리고 써주고 아예 고객한테 안 보이게끔. 자, 이렇게 써주면 조리모가 완성이죠. 조리모는 이 중앙에 라인이 있어요. 뾰족한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 내 눈썹 사이 중앙으로 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갖고 정확히 앞쪽으로 오게. 그리고 이 뒤쪽 보면은 크기를 조절하는 게 있는데 이 조절 부분이 뒤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지만 보통 이 스카프라는 게 있어요. 이 스카프는 우리 아버지들 넥타이를 차는 것처럼 똑같이 차면 되는데 이걸 왜 차냐? 그렇게 큰 위생적인 요인은 없어요. 다만 소속감을 좀 많이 나타내는 용도로 착용을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차는 스카프고 사실 우리 학교는 아직 스카프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스카프는 여러분이 직접 나중에 오셔가지고 보면 되는데 보이냐? 되는데 여기서 처음에 한쪽을 짧게 잡고 한쪽을 길게 잡아요.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남겨두고 이쪽을 살짝 남겨둔 다음에 한 바퀴 돌리면서 뒤에서 한 바퀴 긴 줄 돌리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줍니다. 나중에 직접 보여주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두르고 다시 한번 밖으로 이렇게 쭉 빼주면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보는 게 가장 편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쭉 당겨주시면 스카프는 이런 식으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앞치마 착용인데요. 우리 앞치마는 두 종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얀 앞치마,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는 이런 앞치마가 있어요. 자, 이런 앞치마는 어떻게 매냐? 자,
자기가 허리 라인이 있잖아요. 앞치마도 조리복이랑 마찬가지로 개인 위생과 방어를 위해서 입습니다. 자기 허리보다 살짝 위에, 골반 위에 걸치는 거예요. 배꼽 부단 아래, 골반 부단 위에 그 사이에 정확히 앞치마를 걸쳐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데 잘못하면은 막 앞치마를 가슴 밑에, 남자들, 여자들 명치 밑에다 막 이렇게 매가지고 막 거의 뭐 시어머니 밑에서 일하는 며느리처럼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골반과 배꼽 그 사이로 앞치마를 걸쳐주고, 자, 우리가 앞치마를 두르면 여기 뒤에서 묶을까? 뒤에서 전혀 안 묶고요. 앞치마를 교체해서 앞으로 가져옵니다. 우리가 앞치마를 샀을 때는 이 앞치마와 밑에 단 사이에 단이 있어요. 이 단을 이용해서 처음에 자신의 왼쪽이에요. 왼쪽으로 집어넣고 한번 묶어줍니다. 리본으로 묶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묶어주세요. 그냥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좀 너무 짱짱하진 않지만 적당히 짱짱히 묶어주고 여기서부터 이 길게 뻗어놓은 쪽을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접어서 대주면 어때요? 리본처럼 깔끔하게 됐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고정을 하냐? 남아있는 이 짧은 걸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 끈 사이로. 자,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어때요? 깔끔하게 앞치마, 조리복, 스카프, 모자까지 완성이 됐죠. 자, 여러분 보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방에 들어오시게 될 거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런 앞치마를 원래 많이 입었었지만 학생 때 요즘에는 셰프들이 다른 앞치마를 많이 입죠. 뭐 쉔킴이라든지 최현석 셰프라든지 어떤 앞치마를 입어요? 자, 조리복도 다음에 들어갈게요. 스카프도.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았을 테고 여러분. 선생님은 이제 두 번째 앞치마, 주방 앞치마라고도 하죠. 자, 이런 앞치마가 또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앞치마를 입어도 되지만 이런 앞치마를 입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위생적이기 때문에. 학교 전용 앞치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앞치마가 없다면 학교에 있는 앞치마를 입고 실습에 임하시면 됩니다. 아, 물론 학교 앞치마는 이 색깔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매주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해서 가볍게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깔끔하기 때문에 딱히 문제될 건 없고요. 자,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와 비슷한 남원 제일과 앞치마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치마가 없다고 돈이 부담가면 굳이 안 사셔도 되고요. 학교 앞치마를 입고 실습에 임하시면 돼요. 대신 조리복은 무조건 나눠줄 거니까 전부 다 입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손톱은 깨끗하게, 그리고 조리와랑 복장을 다 갖추고 개인 위생 깨끗하게, 너무 진한 화장은 안 되고 액세서리는 끼고 와도 돼요. 끼고 와도 되는데 다만 요리할 때는 벗으셔야 돼요. 음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볍게 조리복과 모자 그리고 스카프 또는 앞치마 매는 법을 알게 되었고요. 선생님 보통 이런 식으로 입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조리실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전관리죠. 이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칼이 있으면 좋겠지만 개인 칼을 사는 걸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칼이 없을 시에는 학교 칼을 쓸 건데 우리가 칼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야 될까? 그럼 어떻게 옆 사람한테 불렀을 때 왜? 하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진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항상 이 칼날이 나를 향하게끔 두시는 거예요. 두시고 제 명치 쪽에다 대요. 대고 이렇게 가면 돼요. 누가 뒤통수 때려도 안 닿아요, 칼날이. 너무 위에 올려대면 내 목숨이 위험하겠지. 몸에다 대고 칼로 이렇게 손으로 감싸시고요. 이대로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또는 칼 가방이 있잖아요. 조리실 나갈 때는 항상 칼 가방에 넣어두고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리를 하다가 칼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 발로 이렇게 멋있게 탕 차가고 다시 탁 잡아야 돼? 안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칼이 떨어지면 그냥 피하세요.
사람들은 보통 뭔가 떨어지려면 잡으려는 습성이 있어. 근데 주방에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떨어지면 그냥 놔두세요. 난 피해야 돼. 본인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안 피하고 발로 잘못 찼다가 안전화를 뚫고 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발가락이 심하게 다치거나 발이 잘려서 공맥이 잘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떨어질 때 바로 잡았는데 내가 칼날을 이렇게 잡아버렸어. 그럼 제 손이 날아가는 거죠. 칼은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보다 안 중요하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칼이 떨어질 때는 쑥 펴주세요. 발로 차서 이렇게 탁 어떻게 잡는다는 영화 같은 상상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행주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주는 습관을 가져주시고요. 뭐 추가 세세한 내용은 학교에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도마를 사용할 텐데 흰 도마도 있고 우리 학교는 검은 도마를 써요. 한 가지 공통된 도마인데 도마 밑에는 항상 이렇게 젖은 행주를 둬서 도마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야채를 썰어줄 때 도마 밑에 행주가 없다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썰어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서 내 몸도 같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는 하는데 이게 훅 돌아가서 손을 썰어버릴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마와 스테인리스 판과 압착 서로 붙일 수 있는 그 능력, 마찰력을 없애주기 위해서 젖은 행주를 꼭 깔아주고 도마를 깔아줍니다. 도마는 이렇게 하얀색이 있고 하얀색은 대부분 모든 야채나 고기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도마도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도마가 있고요. 이 빨간색 도마는 어디서 쓸까요? 김치를 썰 때 또는 육류 전용이죠. 보통 육류 전용은 보통 빨간색 도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 도마가 있습니다. 자, 이 초록색 도마는 딱 봐도 초록색이 뭐예요? 야채죠. 야채 썰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 하얀색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파란색 도마가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 도마는 어떻게 쓸까요? 아까 육류에 쓰니까 해산물이나 어패류를 쓸 때 파란색 도마를 씁니다. 보통 업장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쓰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검은색 도마로 하나로 합쳐서 사용해서 항상 육류를 사용하면은 도마를 씻어주고 채소 쓰고 도마를 씻어주고 이런 식으로 항상 씻어주면서 위생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도 배가 안 아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항상 채소랑 야채를 같이 뭉쳐서 고기랑 뭉쳐가지고 가져가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재료는 항상 채소 따로, 육류 따로, 가루 재료 따로 다 따로따로 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귀찮다고 재료 판 접시에다가 다 따라가면 큰일 나죠. 자, 이렇게 도마의 종류, 그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가볍게 알아본 거예요. 도마 밑에 항상 젖은 행주를 깔아주고 칼은 항상 조심스럽게 도마 위에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놔두냐? 칼날이 나를 보게 놔두냐? 아닙니다. 칼날이 밖을 보게 놔두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칼 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야, 너 어제 숙제 해왔어 안 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예요. 절대 칼 가지고는 서로 장난치지 맙시다. 실제로 선생님이 다른 데서 근무할 때 이게 칼을 칼가방에 넣고 칼싸움을 했던 애들이 있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칼가방에 넣었으니까 칼이 안 나오겠지? 근데 칼은 상상 외로 날카롭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나가서 때렸는데 이렇게 막았는데 거기 칼이 나와서 이렇게 찍힌 거야. 그래서 5cm란다. 너무 심했고요. 한 2cm 파고든 경우가 있어요. 뼈까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절대 칼 가지고는 장난치지 마시고 칼은 요리할 때만 사용하시고 그 외에 연습할 때 사용하시고 나중에 칼 갈 때만 사용하시고 따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람한테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점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행주는 보통 개인당 2장씩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3장이지 3장. 하나는 도마 밑에 깔 거, 하나는 마른 행주, 하나는 젖은 행주를 준비해서 젖은 행주로 닦아주고 마른 행주로 다시 말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잡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요즘에 현대 기술이 좋아가지고 잡아도 안 뜨겁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른 행주로 감싸주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언젠가는 이게 뜨거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돼서 잘못 뜨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화상을 막기 위해서 잡아주고 또 이렇게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위생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어떤 더러운 균이 묻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행주를 이용해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불을 사용하는 건 다음에 할 거고요. 오늘은 그리고 칼 기술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칼은 우리가 물을 묻혀주잖아. 그럼 이 칼을 한번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닦아야 될까? 이렇게? 칼날이 안 들어가게? 아니죠. 이렇게 닦았다가는 진짜 뒤지게 혼나요. 이렇게 닦으면 진짜 혼나는 거예요. 욕먹는 겁니다. 이렇게 닦으면 이 칼이 날카롭기 때문에 행주를 돌파해서 내 손을 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칼날이 밖으로 가게끔 해서 깨끗하게 잡고 쭉 당겨주면 됩니다.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냥 주방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내용을 했는데, 사실 깊게 파고들면 끝도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랑 면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귀에 더 잘 박히고 하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런 걸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기본적으로 지켜주시면 됩니다. 주방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손부터 씻어줘야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개인식에 대해서 알았고, 어떻게 주방에서 지켜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칼의 종류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요? 자, 선생님이 들고 있는 이거는 칼 가방입니다. 칼 가방. 칼을 보호하는 안전한 케이스지. 칼 가방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가죽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케이스로 된 것도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거는 좀 큰 사이즈고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칼의 종류에 따라서 칼 가방을 구매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가끔 뭐 신문지에 싸서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칼가방을 오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칼가방 내부는 이렇게 칼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칼이고, 오늘 이 칼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려주고 칼을 가는 것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썰기로 넘어갈게요. 자, 칼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셰프 나이프 말고 식칼이라는 게 있겠지. 이게 바로 식칼이에요. 식칼. 식칼은 그렇게 길지 않고 경계선이 별로 없으며 집에서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칼을 우리가 식칼, 가정용 칼이라고 하죠. 일반 칼입니다. 칼.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칼. 쉽죠? 이거는 일체형일까 아니면 분리형일까? 분리형이에요. 일체형은 손잡이와 칼이 하나로 연결되는 게 일체형이고, 이건 어때요? 중간에 이렇게 절심이 박혀있죠? 이렇게 박혀있는 것들은 칼을 고정시킨 거예요. 안 빠져나가게, 이 칼 힘이. 이거는 분리형입니다. 칼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일체형, 아예 이 스테인리스 판과 손잡이가 일체형이 있고,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따로따로 합체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칼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셰프 나이프죠. 일반 식칼보다 좀 더 크고 길죠. 자, 셰프 나이프는 보통 칼보다 좀 더 길고 유연합니다. 유연해요. 그래서 셰프 나이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것도 셰프 나이프의 하나죠. 둘. 근데 다 비슷하게 생겼죠. 보통 그냥 요리사들이 많이 쓰는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셋. 크죠. 보통 일반 식칼보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일반 식칼은 바로 칼날로 이어지지만 셰프 나이프는 중간에 이렇게 잡아주는 손목 자비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중간에 이어주는 부분에 새로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하지만 일반 식칼은 이 부분이 없다는 점 항상 알아두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셰프 나이프까지만 보여줬고요.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칼 가는 법과 숫돌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